동료 크리에이터와 다른 PC 매니아 여러분, 엔비디아가 새로운 RTX 50 시리즈 GPU를 출시했고 경쟁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출시가 신나는 만큼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매우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알겠죠? 작년에 제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5090은 정말 대단합니다. 4090에서 509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저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50 시리즈 출시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수스 프로워트 피싱링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멋진 외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성능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궁극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입니다. 전문가용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AMD Ryzen 9 AI CPU, 엔비디아 RTX 4070 GPU가 탑재되어 있고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이 기기에 대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 영상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어수스 프로워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5050이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셨다면 이건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알겠죠? 게임은 없을 겁니다. 저는 게임에 관심이 없거든요.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기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알겠죠? 크리에이터, 영상, 사진, 3D 크리에이터, 그런 사람들, 이곳에서 살펴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구매한 크리에이터 PC에 가장 적합한 은행, 아래 비디오 설명에 빌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고 비디오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24시간 이내에 미넥트 메시지로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5090의 사양 중 일부입니다. 첫째, 램 이향상됩니다. 32GB의 GDDR7 E6X에서 7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향상이며 이것이 성능 향상을 가져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3D 콘텐츠용 DLSS 4가 있으며 엔비디아는 DLSS 4.0으로 프레임 생성이 최대 4배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일종의 AI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점이 되는 만큼 더 많은 프레임과 그런 것들, 실제 참작자들에게 이것은 거기 밖에 있는 3D 제작 소프트웨어 중 일부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은 무언가를 만들 때 렌더링하지 않을 때에도 더 많은 프레임을 보고 싶거나 일부 모델이나 일부 장면, 일부 3D 세계로 작업할 때 많은 프레임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작자를 위한 DLSS 4.0을 사용하면 더욱 매끄러운 성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3D를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제작자는 램과 DLSS 4.0이 더 많기 때문에 509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전력 소비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원 케이블이 600W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90의 전력 소모량은 575W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실제 보드 파트너 버전의 카드를 받으면 최대 600W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실제 PCI 슬롯을 통해 최대 150W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최대 750W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울 것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 최근에 이야기했던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파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오,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좋아요. 배팅을 할게요. 올해 2025년에 RTX 5090 GPU를 만드는 회사가 생길 겁니다. 600W 2개를 탑재할 겁니다. 지금 젠슨이 무대에서 보여준 파운더스 에디션 5090은 실제로 이 슬롯 카드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080은 불행히도 VRAM의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여전히 16GB입니다. 그리고 5070T는 16GB의 VRAM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4070T에 비해 VRAM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4070T 슈퍼는 16GB였지만 4070T는 12GB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5080까지 가는 게이머에게 모든 카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VRAM 측면에서 말하자면 용량 면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AI 모델이나 대규모 3D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면 낮은 VRAM 용량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점점 더 많은 게임이 더 많은 VRAM을 요구하고 있지만 게이머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5090을 다른 카드와 더욱 차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80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기능 중 일부, 즉 비디오 편집 성능 때문에 509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가 개선한 것 중 몇 가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H2-265,422 10비트 디코딩 및 인코딩. 이것은 인텔을 반동식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AMD, CPU, 아마도 AMD 플랫폼을 선택한다면 저렴한 인텔 아크를 구입하고 거기에 연결하여 H265의 1분비트 422 디코딩 또는 인코딩 퀵싱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제 인텔 퀵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퀵싱크를 기본적으로 없앴습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코덱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0 시리즈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AMD 플랫폼, AMD C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보다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한 CPU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 울트라 285K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제 저는 온 세상에 다시 수압을 좋아해야 하나요? 다시 수압하고 싶지 않아요. 방금 모든 편집기를 인텔로 옮겼고 아마 그대로 둘 거예요. 하지만 AMD 플랫폼 5950X나 5950X3D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거예요. RTX 5090으로 모든 걸 제공할 거예요. 와, 인텔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AMD가 어때야 할지 생각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리사와 젠슨은 사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리사가 젠슨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10비트 사이 H265 코덱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돈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텔은 아시다시피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곳을 가동 중단시키는 거죠. 리사가 젠슨에게 돈을 주고 실제로 그 기능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이전 세대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요. AMD는 분명 GPU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를 위한 건 아니에요. 게이머의 다른 시장 점유율을 얻고 싶어하고 더 저렴한 GPU를 손에 넣고 싶어합니다. 모르겠어요. 좋아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업 문제를 숙고하고 기회를 조사하고 소문을 교환하고 다십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디코딩 성능을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초당 60프레임의 4K 8개를 디코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비트 사이 H265 코덱스입니다. 즉 멀티캠을 녹화했다면 이것을 8개 넣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터무니없죠. 반면에 초당 120프레임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초당 60프레임 이상의 영상을 디코딩하는 하드웨어 시장에 격차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잘 처리하는 하드웨어는 애플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M4 Max를 사용하면 실제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초당 120프레임 영상을 H264RAW로 디코딩하고 인텔 퀵싱크보다 프레임이 훨씬 적게 떨어집니다. 하드웨어 레버, 실제 디코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 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그것은 그 디코더에 대한 심각하고 뒤집히는 굉장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코더의 실제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4080 이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GPU에 듀얼 인코더, 디코더, 듀얼 미디어 엔진이 있었습니다. 5090에서는 디코더가 2개, 인코더가 3개 있는데 엔비디아는 4090보다 최대 60% 빠르고 1390보다 4배 빠르다고 말합니다. 5090에서는 비디오 편집, 디코딩, 인코딩 성능이 말도 안 됩니다. 5080은 두 가지 모두 2배로 들어가지만 3배의 인코더가 아니라 디코더에 2개의 인코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070 이하에서는 단일 인코더와 디코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커집니다. 흥미롭게도 4090에 실제로 3개의 인코더와 3개의 인코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프로카드를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RTX A7000 카드, 뭐라고 불리든 더 이상 쿼드로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프로카드는 아마도 3개의 인코더와 3개의 디코더가 있는 완전히 활용된 바이 언바인드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6000은 4090에 비해 실제로 3개와 2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이제 엔비디아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개설했습니다. 인코더는 이제 9세대이고 디코더는 6세대입니다. 9세대 인코더는 이제 효율성이 5% 더 높아졌는데 즉 동일한 파일 크기에서 5%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일 크기는 작지만 품질은 더 좋습니다. 또는 특정 코덱에서 파일 크기를 5% 더 작게 할 수도 있지만 품질은 동일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6세대 디코더는 실제로 HDP64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프로카드에 대해 언급했지만 엔비디아가 아직 프로카드를 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쿼드로 카드인 카드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쿼드로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RTX 6000A다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RTX 7000A다와 비슷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전에 전체 다이의 전체 활용을 실제 쿼드로 카드에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마도 더 높은 클럭 속도와 이제는 더 나은 냉각 설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냉각을 낮출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궁금합니다. 5090에는 32GB의 VRAM이 있어서 정말 신이 납니다. 이전에 프로카드는 48GB였습니다. 60GB VRAM이나 그에 비슷한 게 있을까요? AI 모델을 원하거나 매우 큰 언어 모델 AI나 3D를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인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엔비디아가 뭐라고 부르든 프로카드는 특히 VRAM 용량 면에서 매우 인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AI죠. AI는 큰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SU에서 연필, AI 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AI를 적용합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내부에 AI 엔진이 있고 엔비디아다 AI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I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카드의 실제 리뷰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AI 벤치마크를 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가끔은 AI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하지만 워크플로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제 물리적 디자인 측면에서 젠슨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이 슬롯 카드입니다. 이상하죠. 이전 RTX 4090은 4슬롯 카드였거든요. 좋아요. 파운더스는 조금 더 작았지만 다른 것은 4슬롯 카드였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훨씬 줄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더 높습니다. 575W.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거기서 600W의 전력 소모량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어떻게 냉각하는 걸까요? 그 카드의 실제 냉각 설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카드 양쪽에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에 이 PCB를 두고 통과는 한쪽이 아닌 곳에 둘 것입니다. 측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한쪽에 HDMI와 비디오 출력을 둘까요? 아마도 케이블을 앞이나 뒤에서 어떻게든 연결할 것이지만 양쪽에서 완전히 통과할 것입니다. 천재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CPU 소켓 주변의 램과 모스펫이 공기 흐름은 공기 흐름이 없는 것보다 낮고 굴뚝 디자인이 있는 PC 케이스는 실제로 공기가 앞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훨씬 더 좋으며 이는 현재 매우 흥미로운 공기 흐름 디자인 옵션을 만들어냅니다. 파워형 공기 냉각기도 일종의 굴뚝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리퍼가 굴뚝 디자인이었던 오펜하이머 빌드에서 한 것처럼요. 그래서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3D 증기 챔버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워 보입니다. 첫 번째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바랍니다. 현재 출시 일정 개발에서는 첫 번째 5090 카드가 2월 30일 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2월에 출시됩니다. 그리고 3월 등등. RTX 5090은 현재 파운더스 에디션 1위 경우 $2000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090은 $1500 또는 $1600였습니다. 그런 식이었나요? $1500였던 것 같습니다. 즉 5090을 4090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는 뜻입니다. RTX 5080은 $1000이고 4070Ti는 $750이고 4070은 $550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테스트하고 확인해볼까요? 일부 카드를 살펴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면 40 시리즈 카드가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느 카드가 가장 기대되나요? 5090이 가장 저렴한 것 같고 크리에이터에게 어울리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나머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4080, 4070Ti, 4070은 추천하거나 자료를 찾기가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90은 최고의 PC만 원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합니다. 그럼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